침묵과 말. 어느 쪽이 관계를 더 빨리 무너뜨릴까요? 대부분 침묵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가족상담연구팀이 중년 이후 이성관계를 7년간 추적한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계를 끊어낸 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배려한다고 한 말, 다정하게 건넨 말, 그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마음을 말로 꺼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더 그러셨습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감정을 말로 꺼내면 가벼운 사람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법을 익혔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말없이 돈을 벌어다 주고, 아프면 병원까지 태워다 주는 방식으로요. 그건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그걸 사랑으로 알아듣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사랑을 전달받는 방식이 다르면 두 사람 다 진심이었는데도 결국 어긋나 버립니다. 오늘은 그 어긋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십니다. 자식들은 다 자랐고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도 계시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연애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20살에 만난 사람과 평생을 사셨던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대가 새로운 만남을 이어간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마음, 같이 밥을 먹고 싶은 마음, 이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여성이 마음을 준 사람에게만 꺼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별것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 같기도 하고 심심해서 던진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마음의 문이 반쯤 열렸다는 신호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열린 문 앞에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문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문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질문마다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말의 진짜 속뜻. 둘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대답. 셋째, 관계를 한 걸음 앞으로 옮겨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저랑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혼자 쉬시는 게 편하세요? 이 말을 들으셨다면 그날 대화는 이미 꽤 길어졌을 겁니다.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눈 뒤에야 나오는 말이거든요.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 앞에서는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오신 임경자 씨, 이른을 바라보시는 분이신데요.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분과 카페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날 무렵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오래 붙잡고 있었죠. 피곤하시면 들어가셔도 돼요. 남성분은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들으셨습니다. 배려해 주는구나 싶어서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이 말은 배려가 맞습니다. 다만 절반만 배려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확인입니다. 여성이 이 질문을 던질 때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좋은데 상대방도 그런가요? 혹시 나 혼자만 좋은 건 아닐까요? 이걸 직접 물어보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빠져나갈 문을 하나 열어두고 묻는 겁니다. 거절당해도 덜 아프게 설계된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상처받는 게 무서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묻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대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실까요? 피곤하시면 들어가시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상대는 자기가 꺼낸 말이 그대로 돌아온 걸 듣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좋은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참 좋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으실 수 있다면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겉으로만 듣지 않는구나. 겉말과 속말을 구분해서 듣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더 깊이 열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제 생각 많이 하세요? 이건 좀 더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훨씬 떨리는 마음으로 던지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분은 아마 몇 번을 망설였을 겁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을 거고, 괜히 물어봤다가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통화 중에 한 분이 조용히 물으셨답니다. 저는 요즘 자주 생각나는데 혹시 그쪽도 그러세요? 상대방 남성분이 그때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허허, 나이 먹고 무슨, 웃으셨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손등으로 눈가를 문지르시더라고요. 그날 밤 통화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분은 겸손하게 하신 겁니다. 쑥스러워서요. 그런데 상대는 그걸 거절로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에게 가장 흔한 실수가 이겁니다. 마음을 감추는 게 예의라고 배우셨어요. 이 나이에 그런 소리를 하면 주책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이미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자주 생각난다고요. 그 사람은 이미 체면을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은 사람 앞에서 나만 붙들고 있으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 벽입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인 장면 하나면 충분합니다. 생각납니다. 어제 시장에 갔는데 거기 국수집을 보고 그쪽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시간과 장소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상대가 내 하루에 들어와 있었다는 증거예요. 여성이 이 질문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상대의 하루에 내 자리가 있는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며칠 뒤에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지난번에 물어보셨죠? 그때 제대로 답을 못한 것 같아서요. 이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미뤄뒀다가 다시 찾아오는 마음에 유독 약하거든요. 3번째 질문입니다. 저 없을 땐 뭐 하고 지내세요? 이건 앞에 2 질문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놓칩니다. 이 말에 뭐 별거 없습니다. 텔레비전 좀 보다가 자고요. 이렇게 답하셨다면 안타깝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 이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별거 없다는 말은 내 하루에 상대 자리가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본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도요. 여성이 이 질문으로 재는 건 일과가 아닙니다. 내가 없는 시간에도 내가 상대 마음 안에 남아있는가? 그걸 재는 겁니다.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2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일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침에 뒷산 한 바퀴 돌고 오후엔 화분에 물 주고 저녁엔 뉴스 봅니다. 이런 식이요. 사람은 상대의 하루가 그려질 때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둘째, 그 일상 어딘가에 상대를 한번 넣어주세요. 혼자 산에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오면 좋아하시겠다. 이 문장 하나면 됩니다. 4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 말이 나오면 분위기가 미묘해집니다. 웃으면서 묻는데 눈은 안 웃고 있거든요. 저녁을 사드리고 차로 모셔다 드린 자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어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다정하세요? 이 말에 저야 뭐 원래 누구한테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상대는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아, 나는 여러 명 중 한 명이구나. 이 질문의 속뜻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상대에게 특별한 사람인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유독 그쪽한테 더 그러게 되네요. 이 한 문장입니다. 유독이라는 말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여러 번 결혼했겠죠. 웃으면서요. 웃음이 섞이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전에 만나시던 분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이 질문을 처음 들으면 등에 땀이 납니다. 대답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은 요리를 잘하셨고 그쪽은 대화가 잘 통하고 각자 장점이 다르죠.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답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그날로 식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은 비교해달라는 부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형식만 비교일 뿐 내용은 확인입니다. 지금 상대 마음에 있는 사람이 나 맞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성실하게 비교하는 순간 상대는 자기가 저울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은 저울 위에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지난 이야기는 잘 기억도 안 나고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과거의 분을 심하게 깎아내리지는 마세요.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나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원칙은 이겁니다. 과거를 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람이 왜 좋은지를 말씀하세요.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예전보다 낫습니다. 이런 식이요. 6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매력 있다고 느끼세요? 이 질문이 나왔다면 그날 자리는 아마 조명이 조금 어두웠을 겁니다. 술이 한 잔쯤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조용한 찻집에서 눈을 맞추면서 물으셨답니다. 혹시 누구 보면서 이 사람 참 멋있다. 이렇게 느낀 순간이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문을 닫은 겁니다. 이 질문의 속뜻은 이겁니다. 내가 상대의 취향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늘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거울 앞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확인하니까요. 가장 좋은 건 장면 하나를 그려주는 겁니다. 예전에 누가 웃다가 손으로 머리를 넘기는 걸 봤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보기 좋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에는 힘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그 장면 안에 자기를 넣어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웃으실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중년의 매력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궁금한 법이거든요. 7번째 질문입니다. 밤에는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어떤 분위기 좋아하세요? 이 질문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긴장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싶어서요. 아이고, 저야 그냥 잡니다. 솔직한 대답이고 저는 이 대답이 밉지 않습니다. 다만 아쉽습니다. 이 질문은 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앞 단계예요. 상대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 편안할까? 우리 나이의 만남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다시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는데도 어색한 겁니다. 그 침묵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만남을 망설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상대는 어떤 밤을 보내는 사람인가? 2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조용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저는 저녁 먹고 나면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소리 크게 안 하고요. 둘째, 혼자라는 걸 숨기지 마세요. 혼자 있으면 조용한 건 좋은데 가끔은 좀 길더라고요. 이 정도의 솔직함이 좋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조금 비어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매번 웃음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매번 웃음으로만 넘기면 상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깊은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성격이 다르다고 했죠? 우리 둘이 여행 간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 질문이 왜 다를까요? 앞에 7개는 전부 지금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나랑 있는 게 좋은지, 내 생각을 하는지, 예전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지 전부 확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미래를 묻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대와는 미래를 그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나왔다는 건 그분 안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다는 뜻입니다. 남은 건 여러분의 대답뿐입니다. 찻집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창밖을 보시면서 혼잣말처럼 이러셨답니다. 어디 조용한데 바람이나 쐬러 가면 좋겠다. 둘이서 이 말에 요즘 바빠서 여행은 생각도 못 해봤네요.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안타깝습니다. 보낸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했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바다가 좋을까요? 산이 좋을까요? 이렇게 되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화는 저절로 이어집니다. 숙소는 어떻고, 계절은 언제가 좋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화 자체가 이미 같이 떠나는 겁니다. 실제로 갈지 안 갈지는 나중 문제예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봤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같이 상상해 본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8가지 질문을 짚어봤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여쭤봐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돌려 말하는 걸까요? 왜 여성분들은 직접 좋아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시면 앞으로 그 어떤 신호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의 여성분들은 어려서부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한다고 먼저 말하면 가벼운 사람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묻는 법을 익혔습니다. 어렵지 않아 보이는 말 속에 진짜 마음을 숨기는 법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대가 알아채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힌트를 주면 상대가 눈치를 채주겠지 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관계가 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기대에 답해드려야 합니다. 눈치를 채드려야 합니다. 눈치라는 것이 타고나는 능력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는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드린 8가지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랑 있는 게 좋으세요? 제 생각 많이 하세요? 저 없을 땐 뭐 하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세요? 전에 만나시던 분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매력 있다고 느끼세요? 밤에는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우리 둘이 여행 간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8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나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즉, 여성이 이 질문들을 던질 때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알면 8가지 질문이 사실 하나로 줄어듭니다. 나는 상대에게 소중한 사람인가요? 그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8가지 방법으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답도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중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요? 비싼 선물이 필요할까요? 긴 편지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기억이면 됩니다. 상대방이 지난번에 했던 말을 기억하는 것, 그게 소중하다는 증거입니다. 지난번에 허리가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지셨어요? 이 한마디가 긴 편지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큰 소중함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8가지 질문과 그 속뜻, 그리고 올바른 대답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도 막상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마음 표현 자체가 낯섭니다. 어색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쓰지 않은 능력이니까요.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게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여쭤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아, 맞아. 그때 그랬구나 하고 생각나시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볼 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별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 강인함이 때로는 감정 표현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살아오다 보니 약해 보이는 것,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는 것, 그 자체가 용기입니다. 그 용기에 이제 말이라는 도구를 하나 더 얹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족상담연구팀이 중년 커플 231쌍을 3년간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남성과 여성이 받아들이는 온도가 평균 2.3도씩 차이가 났습니다. 온도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하다, 차갑다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수백 쌍이 어긋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남성이 오늘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 그건 사실 표현입니다. 오늘 실제로 즐거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성은 이 말을 이렇게 듣습니다. 오늘만 재미있었다는 건가? 다음에는 안 만나고 싶다는 건가? 같은 말인데 온도가 달라집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여성이 피곤하시면 들어가셔도 돼요 라고 말할 때 그건 더 있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성은 이 말을 사실 그대로 듣습니다. 피곤하면 가도 된다. 그래서 가십니다. 우리 세대는 이 온도 차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온도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방향을 보세요. 상대가 하는 말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피곤하시면 들어가셔도 돼요 라는 말이 나를 향한 말인가요? 나에게서 멀어지는 말인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처음에 2시간이나 이야기했는데 라는 맥락이 있다면 이 말은 나를 향한 말입니다. 더 있어 달라는 뜻이에요. 이걸 알면 절반은 해결됩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세대 남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야 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은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이게 핑계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안 쓴 근육은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근육은 다시 붙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붙습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운동 치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70대, 80대에도 꾸준히 쓰면 근육은 다시 자랍니다. 감정 근육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수십 년 동안 감정을 눌러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감정은 늘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니 감정 근육이 약해진 게 당연합니다. 쓰지 않은 근육이 약해지듯이요. 그런데 이 근육은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밥 맛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처음부터 사랑한다는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이 나온 게 잘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감정 근육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보다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났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보다는 그쪽 웃음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났습니다. 구체적인 말이 더 진심처럼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말은 상대를 진짜로 봤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칭찬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이 커피 마실 때 두 손으로 잡으시더라고요. 이런 말은 그 사람만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일 한 번만 하십시오. 오늘 잘 들어가셨는지 궁금해서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 근육도 운동처럼 매일 조금씩 써야 강해집니다. 처음 한 달은 어색합니다. 두 번째 달에 조금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달이 되면 없으면 허전해집니다. 우리 세대는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부모 모시느라 내 감정은 늘 뒤로 밀었죠. 그러다 보니 마음을 말로 꺼내는 근육이 없습니다. 쓰지 않은 근육은 약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근육은 다시 붙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붙습니다. 오늘 한마디, 내일 한마디.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그런 말을 하면 주책이 아닐까요? 주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이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자주 생각난다고요. 그 사람이 먼저 주책을 부렸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만 체면 지키는 게 예의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혼자 세워두는 겁니다. 상담실에서 수백 번을 봤습니다. 감정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20에도 떨리고 80에도 서운합니다. 마음은 늦지 않아요. 다만 표현이 녹슬 뿐입니다. 녹슨 건 닦으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내용이 있습니다. 감정 근육을 키우는 것과 함께 관계를 지속시키는 또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침묵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을 무서워하십니다. 특히 새로 만난 분과 함께 있을 때 대화가 끊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침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있고 편안한 침묵이 있습니다. 불편한 침묵은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침묵입니다. 어색하고 긴장됩니다. 반면 편안한 침묵은 말 없이도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러운 침묵입니다. 가족끼리 텔레비전 보면서 말 안 해도 편한 것처럼요. 관계에서 편안한 침묵에 도달하면 그건 이미 깊은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편안한 침묵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탐묵에 도달하면 불편한 침묵을 함께 견뎌야 옵니다. 불편한 침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묵을 인정하세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침묵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숨기려 할수록 더 어색해집니다. 인정하면 오히려 웃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주변을 관찰하세요. 지금 창밖에 뭔가 지나가면 그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나무가 벌써 단풍이 들었네요. 이 정도면 됩니다. 거창한 화제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상대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세요. 요즘 주로 어디 다니세요? 이런 질문이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궁금한 걸 물어야 합니다. 그냥 침묵을 채우기 위한 질문은 상대가 느낍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눈빛이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도달했다는 건 두 사람이 이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뜻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온돌방과 같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데워야 오래 갑니다. 중년의 만남은 온돌이어야 합니다. 감정 근육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입니다. 이 말 안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방법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방법입니다. 방법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관찰입니다. 상대방을 잘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기억할 준비를 하고 봐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이는지, 어떤 말에 웃음이 나오는지, 이걸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에요. 두 번째 단계, 연결입니다. 관찰한 것을 일상에서 연결하는 겁니다. 시장에 갔더니 그분이 좋아하신다던 깻잎이 있었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니 그분이 가고 싶다던 쉬터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결이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연락의 재료입니다. 그게 대화의 재료입니다. 세 번째 단계, 표현입니다. 연결된 것을 말로 꺼내는 겁니다. 시장에 갔는데 깻잎이 있어서 생각났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이 3글자, 생각났습니다. 이 3글자가 관계를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이 3가지를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앞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크는 동안 아버지란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감정 근육이 약해진 게 당연합니다. 쓰지 않은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찰하고 연결하고 표현하는 이 3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2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3달이 지나면 없으면 허전해집니다. 감정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랍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분들도 사실 표현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먼저 하면 안 된다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대신합니다. 제 생각 많이 하세요? 저 없을 땐 뭐 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들을 들으실 때, 아, 이분이 마음을 주고 싶은데 먼저 하기가 쑥스러우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해 하나가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 조금 덜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은 20에도 80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8번째 질문. 우리 둘이 여행 간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는 우리 세대만의 특별한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여행을 참 못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었고, 아이들이 자랄 때는 시간이 없었고,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는 함께 갈 사람을 잃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 여행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대답은 여행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언어로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로 들립니다. 반면에 바다가 좋을까요? 산이 좋을까요? 이렇게 되물으면 그건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실제로 갈지 안 갈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함께 그렸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함께 상상한 사람을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보너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만남이 끝나고 나서 언제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이걸 잘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 너무 빠른 연락입니다. 헤어진 지 20분 만에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요.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자리가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헤어진 사람이 20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이 집에 가는 내내 나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급하게 느껴지네. 우리 세대의 말로 하자면 조금 주책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패턴, 너무 늦은 연락입니다.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5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연락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런데 상대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날 만남이 별로였나? 내가 마음에 안 드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가 딱 맞는 타이밍일까요? 삼성서울병원 가족상담팀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만남에서 상대가 가장 따뜻하게 연락을 받아들이는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만남이 끝난 당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합니다.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과 함께 잠듭니다. 그때 연락이 오면 그 연락도 그 기억의 일부가 됩니다. 잠들기 전에 받은 연락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기억에 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3가지 요소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오늘 있었던 일 하나. 둘째, 그것이 좋았다는 표현. 셋째, 다음을 가볍게 기대하는 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국수 이야기 하셨잖아요. 집에 오는데 자꾸 생각나네요. 다음에 같이 먹어봐요. 이게 전부입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짧고 구체적인 연락이 길고 막연한 연락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날씨 연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혹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연락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가볍지 않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날씨 연락은 오늘도 상대를 생각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이유 없이도 그냥 오늘 뭔가를 보고 상대가 생각났다는 것,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단, 날씨 연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상대를 넣어야 합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어제 이야기하신 그 공원은 비가 오면 더 운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요. 상대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는데 나는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요. 이런 생각이요. 말주변이 없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세대의 말주변 없음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포장된 말보다 소박한 말이 더 진심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말의 방향입니다. 그 말이 상대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 서툰 분들의 진심이 더 잘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너무 매끄러우면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말이 서툴면 지금 이 순간 진심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하면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어색함까지가 진심이에요. 우리 세대의 진심은 유창한 말보다 어색한 침묵이 담긴 말에서 더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세대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이 뭘까요? 집, 재산,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하게 나이 드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소통하고 표현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두 번째엔 조금 낫습니다. 세 번째엔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낸 세대입니다. 이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여성이 던지는 질문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처럼 들려도 속으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에 제대로 답하려면 겸손이나 침묵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좋다는 분명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인 장면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마음 표현은 근육입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써야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어색하더라도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밥 맛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연락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만남이 끝난 당일 저녁, 잠들기 전에 짧고 구체적인 연락이 가장 잘 전달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그 사람이 언젠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그냥 웃고 넘겼구나 하는 순간이 있으셨다면요.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꺼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물어보셨던 거요. 그때 제대로 답을 못한 것 같아서요. 이 한 문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부모 모시느라 내 감정은 늘 뒤로 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감정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20에도 떨리고 80에도 설렙니다. 마음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더 좋은 관계, 더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